갑질 의혹의 강선우 후보자는 살리고 표절 논란의 이진수 후보자는 잘라냈습니다. 두 후보자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이게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은 그러면 교육부 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꾼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냥 덜컥 온 거죠? 덜컥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맞습니다.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표절 논란 이진수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자가 됐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갑질 의혹의 강선우 후보자나 표절 의혹의 이진수 후보자나 모두 국민적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는 게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갑질 정도는 눈을 감아줘야 된다.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던 이재명 정부는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왜 이진수 후보자는 낙마시키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살렸을까?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이게 만들었을까? 왜 강선우 후보자는 살려줬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봐드릴 내용은 바로 이진수 후보자보다 강선우 후보자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이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최측근이라는 지적인 거죠. 강선우 후보자 2부 자리도 깔아드렸고 그리고 2021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던 인물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입이 되겠다며 욕까지 자기가 다 먹을 거다. 총알바지를 자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탈락했지만 그때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개변이 저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닥따닥 다 받아칠 것입니다. 친명 박수부기도 좋고 친명 고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 욕, 저 강선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김혜경 여사까지 나서서 직접 위로해 줄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가깝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단식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고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과거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불을 덮어줬던 것처럼 구자룡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의 여러 논란과 의혹들을 덮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뭐 덮을 걸 덮어야죠. 진짜 정말 나 뜨거운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치인이 친명 거수기도 좋다. 뭐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이재명 지지하면 저도 뽑아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충성심만 보여줬던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전임 회장단에서도 네.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거를 무시한다? 이거는 그럼 피해자도 외면하고 버린 거죠. 민주당 내부의 피해자들도 버렸고 보좌진 협의회의 그 많은 입장들도 버린 거죠. 네. 그래 놓고서 국민 챙긴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가 있는가? 국민들께서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표절이잖아요. 네. 이건 화이트 칼라 범죄, 뭐 저금통에서 돈 빼가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고 화이트 칼라 범죄다. 나중에 이제 범죄는 맞죠. 근데 네. 강선우 후보자는 범죄는 범죄인데 눈앞에서 정말 패륜적으로 부모가 뭐 자식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도 다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사람의 인격까지도 말살하는 그 정도의 범죄거든요. 공분이 일어날 정도로 따지면은 똑같은 잘못해서 이건 낙마 수준은 강선우 후보자 쪽이 더 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네.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찔리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는 보좌진과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의혹이라고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 규정하고서 지금 논의를 할 정도로 왔는데 추가적인 보도에서 우리가 문자 다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덮죠? 이거는 민심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정치인들 맨날 그러는데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민심보다 충성심이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너도 국민의 마음을 얻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 있지 가가지고 충성한다 그러고 이부자리 깔아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적으로 시스템도 후퇴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후퇴하고 신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자민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그리고 사실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들이 나왔었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사실 거짓이라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또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차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로 오해를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면서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자신이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네. 국민들께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강 후보자의 지금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쏟아졌고 네. 또 이 때문에 또 지금 여당에 있는 이 보좌진들도 더 이상 우리도 참을 수 없다라면서 공분을 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전직 보좌관이 제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좌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했더라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거짓 해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공분을 사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이라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현역 배지를 달고서는 사실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꽤 당당한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여당 의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다.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도 부족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보좌진들의 분노가 또 극에 달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21년 동안 그러니까 보좌관을 했던 임현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후보자의 어떤 의혹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말 그대로 인권 침해로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밝힌 것은 없다고 봅니다. 5년간 46건의 어떤 그 교체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는
아니다. 28명이다. 그럼 28명은 작은 거냐? 저는 그거는 궤변이라고 저는 해당 보좌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면 보좌관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기계적인 답변하는 모습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인권 침해 그리고 보좌진을 5년간 46명을 교체했던 부분에 대해서 46명이 아니라 28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8명도 작은 거냐? 그건 궤변이라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뼈저리게 사과하고 반성해야만 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는 했지만 적어도 임현 보좌관이 봤을 때는 21년 차 여야를 넘나들었던 보좌관이 봤을 때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 궤변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부장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극 동의를 하죠. 정말 궤변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했다라는 것도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네. 우리 사과 잘하는 방법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거의 다 부인했어요. 사실상 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런데 애둘러가지고 거기에서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사과한 건가요?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그런 잘못했잖아요.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데도 이걸 덮고 간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내 이제 문제점을 발생시킬 거다. 저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추가적인 폭로가 더 나올 거다라는 예고도 있을 정도인데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임명 강행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35일 만에 결국은 낙마했어요.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하는 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그분 말씀으로도 갑질했던 사람은 한 번으로 안 끝쳐요. 그리고 한 번 정도였으면 상대방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한 번 정도 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내가 피해 당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네. 보좌진들은 어차피 함께 일하면서 힘든 일 하는 거 감수하면서 나는 공적인 일 하겠다고 각오하고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했을까요? 지금 나온 얘기는 하다 너무 심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복수에 서로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게 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좌진 협의회도 오죽하면은 성명을 내서 사퇴 요구를 했겠나. 저는 거기 인상적인 게 강선우 후보자는 이래서 잘못이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래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다가 거기 문장에서 갑질인지도 모르면서 갑질을 일삼던 자가라면서 딱 했는데 그 자자라는 표현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 한문으로 놈자자인데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런 격한 표현까지 썼다는 거는 보좌진 협의회, 민주당 소속인 천여 명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정말 아니니까 그런 성명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